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청년들에게 전하를 배워라, 저 사람들을 배워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스파르타라는 국가, 그리고 스파르타인들,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아테네라는 나라는 이 스파르타와 라이벌 국가인 거죠. 우리나라도 뭐 일본한테 스포츠 지고는 못 살잖아요. 그런 나라가 이제 아테네는 스파르타였던 거죠. 근데 그 스파르타를 평소에 소크라테스가 많이 추앙을 했던 것 같아요. 저 나라 사람들을 배워야 된다, 저 나라처럼 살아야 된다. 결과적으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한 상황, 그때 이 화살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간 거예요.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절약과 절제 문화가 나라에 스며들어 있던 스파르타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. 그리스 수백 개 폴리스 국가의 리더는 단연 스파르타였는데, 이 스파르타는 얼마나 폴리스 국가들에게 이 선망의 대상이었냐면, 전쟁이나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사절을 보내서 지도자 한 명을 저희 나라에 와서 법도 바꿔주고 군대도 만들어주고 정치도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해온 거예요. 그럴 정도로 이 스파르타는 모든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스파르타란 나라의 정치와 군대와 이런 운영이 저는 지금도 나라를 세울 때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.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, 스파르타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서 그 많은 수백 개의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쿠르고스라는 이 정체가 먼저 권력을 분산을 합니다.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독재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원로원을 만듭니다. 원로원은 왕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정치의 균형을 잡아줬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왕이 자녀를 낳고 자녀 중에서 경쟁을 해서 막 죽고 해가지고 가장 뛰어난 애가 이제 다음 후계자가 되고, 얘가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, 근데 이 사이에 세자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삼국지가 그런 배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도 한 자리 해보겠다 라고 수많은 가문에서 일어나가 싸우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, 세자가 어린 경우 권을 이어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. 왕의 자식들 중에서 뛰어난 인재가 없었을 때 이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왕권의 위험의 리스크를 안아줄 수 있는 원로원들이 있게 되면 왕이 독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 원로원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.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정치를 이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죠.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. 로마 시대도 보면은 그 원로원이라고 있어요. 왕들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없고 원로원과 상의를 해서 뭐 나라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스파르타 왕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은 없었으나 크게 불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왕권이 약한 대신에 권력 쟁탈을 위한 형제난 막 죽고 하잖아요. 왕권 차지하기 위해서. 그리고 쿠데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테오폰포스라는 왕은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아들에게 물려줄 왕의 권한이 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시오.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오래도록 왕을 할 수 있으니까요. 라고 대답했습니다. 두 번째, 토지를 분배합니다. 땅을 9,000 필지로 나누어 9,00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집니다. 시민 한 명에게 주어진 땅은 보리, 포도, 올리브 등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. 한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. 반강제적으로 나라에는 빈부격차가 크게 감소합니다. 지금도 그런데 부동산이나 땅, 집, 건물 이런 걸로 문제가 많잖아요.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뭐 매수 세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고, 또 집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나라나 정부에서 그 집값을 좀 떨어뜨리려고 규제를 하기도 하고, 먹고 사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집이잖아요. 이런 문제들을 이런 정책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. 땅을 똑같이 나눠줘서 집이나 땅이나 그런 것들을 쟁탈하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. 나라가 비교적
그런 빈부격차가 적었다. 그래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편이었다.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. 세 번째, 화폐개혁. 시중에 돌아다니던 금화와 은화를 모두 거둔 후 철로 만든 화폐만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. 철로 만든 돈은 엄청 크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. 돈을 보관하려면은 큰 창고가 있어야 했고, 큰 돈을 옮기려면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황소가 끌어야 했습니다. 그 결과 돈은 거래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고 집에 쌓아두는 일이 적어졌습니다. 철저는 분해를 해도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훔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. 이런 돈 문제, 땅 문제, 건물 문제, 집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 인간들의 그 본능 빼앗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을 내 밑에 깔고 싶고 이런 본능들을 나라 정책으로 억제시킨 거예요. 네 번째로 공동 식사제와 공동 양육제를 도입합니다.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한 군데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. 이거는 마치 나라가 군대처럼 운영이 된 겁니다. 15명이 한 조가 되어 순번대로 밥을 먹었습니다. 나라 인구가 시민이 몇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. 양육도 너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보살폈습니다. 태어난 아이들은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나라의 공동재산이었습니다. 옆집 아이가 뭐 밥을 못 먹고 있다, 뭐 못 배우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 다쳤다 그러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막 도와주고 먹여주고 막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아이를 같이 보살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성들도 자신들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. 스파르타 여성의 지혜롭고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여성도 남성처럼 창 던지기, 레슬링, 달리기 등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글과 음악 등을 배웠습니다. 그리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모 또한 스파르타의 여성이었습니다. 2300~400년 전에 이런 생각과 이런 정치들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스파르타는 뛰어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제도들이 자리를 잡았으니 부자는 돈이 많아도 마땅히 쓸 곳도 없었습니다. 그러해서 스파르타에는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. 하늘 아래 있는 도시 중에 오직 스파르타만이 부의 신이 장님이 되어 꼼짝없이 누워있네. 이 개혁은 나라 전체가 시민이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을 먹고 살고 돈 벌고 경제 노예, 회사의 노예, 뭐 공장의 노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? 그런 훈련, 여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. 물론 지금도 이런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있기는 해요. 민족 같은 경우는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.